y equal 5를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도함수를 구해보면 0이에요. 상수값은 0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도함수라는 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f of x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of x 이거란 말입니다. 그럼 1번 첫 번째요. 첫 번째 나오는 게 c라는 상수가 있다 그러면 x 플러스 h에서의 값은 얼마입니까? 함수값은 c. 그리고 x에서의 함수값은요? c. 그럼 c 마이너스 c는요? 0. 그러니까 그냥 0이에요. 분모는 0이 아닙니다. 분모는 0이 아니에요. 이거는 0이 아니에요. 0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0이 아닌 거분의 0. 그럼 뭐 볼 거 없어요. 0.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라면 그것에 결국 도함수는 0이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상수라는 것은 이거예요. 상수라는 것은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된 거란 의미예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 얼마냐고 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의 기울기 얼마예요? 0. 이것의 기울기는요? 0. 그렇단 말이에요. 경사도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n은 실수라고 그랬어요. x equal y equal x의 n승. n승 이러니까 무슨 정수만 얘기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두 번째 y equal x의 n승 이랬을 때 여기서 n은 뭐만 아니면 되냐 하면 실수라고 그랬고 이건 뭐 0도 괜찮아요. 실수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수도.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n이 0도 들어간다고. 0이면 위에 1번하고 똑같은 거죠. 1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이것의 미분법은 미분한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n의 x에 그리고 이게 한 끗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nx의 n-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것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y가 루트 x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루트 x가 있다. 이러면 이거는 x의 2분의 1승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x에 2분의 1에서 한 끗 내려가면 뭐라고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승이라는 것은 분모로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2분의 1승분의 1이니까 x의 2분의 1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y equal 루트 x 플러스 a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준해 가지고 이 경우에 y 프라임은 2 루트 x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요 앞에 개수가 똑같이 1인 경우예요. 그때 뒤에 따라오는 a 값은 전혀 영향을 못 미쳐. 근데 거기에 다른 개수가 있다 그러면 그거 조심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y가 루트 5x 플러스 7이다 이랬을 때 y 프라임은 2 루트 5x 플러스 7분의 5예요. 그거 밑에 내가 배울 겁니다. 요걸 미분해 준 게 여기에 나타나야 돼.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1. 이거 미분하면요? 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5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5의 x의 1승을 이건 1승이란 얘기고 미분하면 1승이니까 1이 앞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5 곱하기 1에다가 x의 1-1이니까 이게 0승이니까 상수죠. 1이죠. 그래서 이게 5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n이 0일 때도 1일 때도 2분의 1일 때도 아니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y equal 루 x의 루트
파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파이승. 파이승은 얼마에? 유리수도 아니잖아요. 무리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 경우에 미분은 파이의 x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것을 쓸 때 여기다가 이제 무슨 그 가로에다가 뭘 넣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만 만족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만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이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것인데 그게 어딘가에 뭐 있으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게 2번이 아니라 사실은 3번의 내용인데 3번의 내용을 한번 보면 플러스라고 했을 때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뻔한 얘기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x 플러스 h가 있고 x만 있잖아요. 그럼 인덱스의 차가 h 맞지요? 그래서 h로 나눠졌어요. 그랬을 때 요거하고 요걸 따로 묶고 요거하고 요걸 따로 묶었어요. 그럼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여기는 어려움이 없겠죠. 그 경우에요. 5번 y equal f of x g of x. 이건 사실 쉬웠어요. 뭐가 쉬웠냐 하면 4번에서 y equal f of x g 플러스 g of x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g of s든지 할 때 이것의 도함수는 각각을 그냥 미분해 주면 된다고요. 각각을 미분해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해줄 때 어떻게 해줄 거예요? 앞에 거 미분할 거예요? 뒤에 거 미분할 거예요? 둘 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둘 다 미분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y 프라임은 fx의 gx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건 뭐냔 말이에요. 결국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게 뭔가로 가야 돼.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면 이것의 도함수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놔둬요.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럼 앞에 거 미분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뒤에 거 그냥 놔두면 이거예요. 그럼 이건 반만 한 겁니다. 반만 한 것으로서 이번에는 앞에 걸 그냥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해요. 이게 미분법이에요. 2개짜리는 이렇거든요.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y equal f, g, h 이럽시다. 이게 다 x의 함수예요. 3개 다. 그럼 이 경우에 이것의 도함수는 f의 gh 플러스 fg 프라임의 h 플러스 fg, h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합성함수일 때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합성함수일 때는 하나씩만 미분할 수 있다고요. 독립적으로. 자, 가봅시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한다 이런 얘기니까 어떻게 구하겠어요? y 프라임이라는 것은 별거 없어요. 정의에 따르면 도함수는 뭐라고 그랬죠? 도함수는 리미트 뭐라고 그랬어요? h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fx 플러스 h에다가 g의 x 플러스 h에서 이게 전체의 x 플러스 h에서의 값이잖아요. 거기에서 fx g의 x를 빼준 것을 인덱스의 차가 얼마라고요? h요. 이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여기까지 풀어야 이게 1번 문제예요? 아니 3번 문제인가요? 이게 3번 문제라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도함수의 정의. 그런 다음에 이거 갖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F의 도함수인지 G의 도함수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했던 대로 이때 줬다가 뺏는다고요. 뺐다가 준다고요. 마이너스 했다가 플러스 한다고요. 마이너스 할 때 뭘 마이너스 하냐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것이 묶이기를 gx만 있는 거든지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빼도 되고 저렇게 빼도 돼요. 그런데 우선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결국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x 플러스 h에 g의 x 플러스 h가 있는데 여기서 빼주는 거예요.
이퀄이니까 빼주고 끝나면 큰일 나요. 빼줬다가 다시 더해줘야만 돼요. 어쨌든 거기다가 뭐라고 빼주냐면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x에 g에 x 플러스 h 이렇게 빼주자고요. 그러면 g of x에 f of x에 g of x 플러스 h에 이렇게 더해주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fx, gx 이러면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주는 방법은요 하나만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뭘 해줘도 되냐면 마이너스 f x 플러스 h에 g of x 이렇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건 뭐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대로 더해주면 되잖아요. 이런 방법 안 쓰고 이렇게 썼다고요. 아까는 요거 먼저 했었어요. 그러네 지금은 요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나누기 h 그러면 확인 들어갑니다. 이 이퀄이 성립해요. 확실하죠? 성립하죠? 빼줬다 더해서 줬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걸 부분분수로 나눌 수 있잖아요. 부분분수로 나누기를 요렇게 나눌 거예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럼 앞에 거를 나누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에 공통된 게 뭐가 있습니까? 요게 공통됐죠. 그럼 앞에 뭐라고 묶을 수 있냐면 f of x 플러스 h 빼기 f of x에 g of x 플러스 h 이렇게 묶을 수 있죠. 끝. 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에 여기는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f of x로 묶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g of x 플러스 h고 뒤에는 g of x고 여기에 요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이랬을 때 이건 뭐예요?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극한값 g of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에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요것에 의미하는 바가 요거까지 하면 이게 도함수죠. 무슨 도함수예요? f of x의 도함수예요. 그러면 요거하고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f 프라임 x에 그건 그대로 g of x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h가 0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는 앞에는 f 프라임 x g of x고 플러스 여기는 f of x가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뒤에 거 이건 뭐라고 이것까지 해서 이게 g of x의 도함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y가 g of x분의 f of x 이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g of x는 0이 아닐 것 이랬어요.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밋으로 갈 것도 아니고 분모에 0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분모에 0이 있으면 뭐 있으라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있으면 그냥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고 대한민국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하세요. 극한값을 구할 때는 된다고. 왜? 0은 아니니까. 0으로 접근해 가는 거지. 저게 0이 아닌데 이것일 때의 도함수는 뭐냐? 그러면 g of x를 제곱한 거에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두고 그리고 빼기를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나와서 야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럴까. 근데 도함수의 정의를 따라서 똑같이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어요. 주아가 왜 그러냐? 왜 싸우냐? 싸우지 마라. 그거 증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증명 안 할 겁니다. 뭘 갖고 증명할 것이냐 하면 이거 이렇게 갑시다. 이거 f of x에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g of x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러면 조금 아까 5번에서 했던 그 문제랑 똑같아졌죠.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 경우에 이것의 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이랬죠. 그 앞에 거 미분하면 뭐예요? 이것이고 뒤에 거 놔둬요. 그냥 내비두세요. 건드리지 말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그냥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해요.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거 아직 합성함수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1승이니까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승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뭐가 줄어들어요? g of x가 하나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승이죠. 그런 다음에 이게 합성함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미분해 준 걸 여기다가 곱해 줘야 돼요. 그게 아까 어떤 거였었냐 하면 예를 들어서 y 이퀄 루트 x 플러스 a일 때의 미분은 y 프라임은 2 루트 x 플러스 a분의 1이다 이랬지만 이것이 루트 5x 플러스 a라고 하면 이것의 미분은 2의 루트 5x 플러스 a에 여기 뭐가 있었죠? 5가 있었어요. 이 5가 뭐냐 하면 결국은 요걸 미분해 준 게 1이라 그런 얘기고 요걸 미분해 준 게 이거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 통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게 G 여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분모도 내려가면 G of X의 제곱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1승분이 없어요. 그럼 1승분이 없는데 분모에 2승이 갔으니까 하나 더 곱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분자에. 그래서 요게 나온 거고. 확인되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요렇게 된 거고. 확인되죠? 그래서 똑같잖아요, 모습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눠준 거하고 곱하기는 같은 겁니다. 아까도 이렇게 했었어요. 3번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f of x의 플러스만 증명을 했다고요. 근데 플러스만 증명한 건 곧 뭐까지 증명한 거라고요? 여기 빼준 것까지 증명한 거예요. 플러스나 빼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이듯이 5번에서 곱하기를 해줬다면 6번에 나누기는 곱하기하고 똑같은 종류인 거예요. 아니라고 우길 거예요. 그러니까 5 곱하기 6은 얼마입니까? 5 곱하기 6은요? 30이죠. 그 다음에 5 나누기 6은요? 이건 곱하기에 나누기에. 왜 이런 질문을 할까? 곱하기에 나누기에. 곱하기지? 곱하기지요? 어떻게 곱하기죠? 5 곱하기 6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같은 개념이라고요. 같은 개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가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때문에 제일 곤란해하는데 요걸 기억하면 나머지는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걸 기억하면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하고 문제가 똑같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외우도록 이게 뭐 이걸 증명해보라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다시 적습니다. 5번에 y 이퀄 f of x에 g of x가 있는 거 이걸 도매금으로 외우라고요. 도매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했듯이 이것도 똑같은 기능이란 말이에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분자에서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승짜리였기 때문에 그게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거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빼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것 나눠주기를 뒤에 함수에 그 분모에 있는 함수에 제곱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게 원래 마이너스 1승짜리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승이 돼서 그렇게 나온다.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하나 외울 때 두 개 이런 걸 우리는 그 고급스러운 언어로 뭐라 그러냐면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이때가 제일 신나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공짜 이러면 신나잖아요. 하나 외울 때 하나 정리할 때 껴서 이렇게 외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한테 서로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결국 이걸 외운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거 외운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로 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에 요건 왜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냐 그것만 해결하고 그때 분모에 이렇게 제곱이 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이해한다면 앞으로 문제 풀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여러분 중에 게으르다면 이거 복습 안 한다 그러면 이거 항상 여러분 괴롭힐 거예요. 항상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괴롭힐 테고 합성함수가 괴롭혀서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또 보는 거죠. 뭐. 자, 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봤고 example 몇 가지를 봅시다. y equal 100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그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어떤 상수가 문제는 안 썼네. 그러니까 y 프라임 100의 프라임은 0이다. x의 3승의 프라임은 3x 제곱이다. 그리고 2x 3승의 프라임은 6x 제곱이다. 그리고 저렇게 더하기가 있을 때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곱하기가 문제이지 더하기는 아무것도 걱정 없어요. 각각을 미분한 것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곱하기가 있을 때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요것만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나누기가 있을 때는 밑에 거를 제곱해주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놔두고 빼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한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합성함수의 미분법. 요것만 하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미분법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는 셈인데 합성함수라는 것은 이 의미를 조금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 이것도 일종의 합성함수라고요. 루트 속에 함수가 있고 그거 자체도 또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됐을 때는 그럼 미분할 때는 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또 한번 미분해 주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f of y equal f of x로 끝나는 게 아니라 x 자체가 또 다른 g of x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y equal z의 3승이에요. 그런데 z는 x제곱 플러스 5예요. 4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z 대신에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다 그냥 풀어내요. 그렇게 해서 2번처럼 각각을 미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풀어도 되죠. 근데 그거는 그건 중학교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합성함수로 해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요. y 프라임. 근데 y 프라임이 뭐예요? 정체를 한번 드러내 봅시다. y 프라임이라는 거는 dy over dx죠. 그럼 dy over dx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이거를 세 번째 문제에서 푼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걸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 전개하는 게 또 내용으로 요구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이런 의미라고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순간 변화율화 그걸 말하는 거예요. dy over dx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우리는 이건 구할 수 있거든요. dy over dz 구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요것을 말하는 것은 x에 대한 변화라는 것이고 이건 z의 변화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이 정의를 굳이 안 가져가도 이거 구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다 이렇게 구합시다. 이거 얼마라고 구할 거예요? Z에 대해서 Y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3 Z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이거 틀리지 않았어요. 괜히 겁먹지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했을 때 이게 리미트 델타 Z가 이번엔 델타 Z예요. 왜냐하면 DZ니까 델타 Z가 0으로 갈 때 델타 Y분의 델타 Z 이런 뜻이라니까요. 맞죠? 자, 그럼 또 갑시다. 이번엔 여기서부터 dz over dx 왜냐하면 이게 x의 함수니까 이거면 얼마예요? 얼마가 나오나요? dz over dx 이거 미분하면 되잖아요. 2가 앞으로 나오면 얼마예요? 8 x 1승 5는 미분하면요 0 그럼 이거예요. 8x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게 dx니까 델타 x가 0으로 갈 때예요. 0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0은 아니지만 0으로 가는 것에 델타 x분의 델타 z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하는 건 이거라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그럼 여기 델타 x분의 델타 y가 있나요? 없죠. 가공해낼 수 있겠어요? 가공해내면 되죠. 어떻게 가공하면 돼요? 이건 리밋이니까 0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0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나눠주고 이래도 돼. 곱해주고 이래도 된다고요. 아까 빼줬다가 더해준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 델타 y가 있고 델타 y에 대해서 델타 z라는 놈이 있었는데 그럼 이놈을 나눠주기를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나눠준 거랑 똑같겠죠. 여기 물론 이제 리밋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요. 여기 들어가기를 델타 y 이렇게 씁시다. 델타 z에다가 델타 z 델타 x 이렇게 하고 리밋 취하기를 델타 x도 0으로 가지만 델타 z도 결국 0으로 보내면 델타 z도 0으로 보내면 이 내용이랑 이 내용은 같지요. 그쵸? 이때는 이거예요. 이 델타 z랑 이 델타 z랑 이렇게 약분이 돼요. 왜냐면 0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0으로 가까이 가지 0은 아니니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똑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냐고 이게. 델타 y 오버 델타 z를 극한값 취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을 때 이게 결국 뭐예요? dy 오버 dz지요. 분명히. 뒤에 거는요.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게 뭐예요? dz 오버 dx지요. 그럼 이걸 곱한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딴 짓 하면 큰일 나요. 이거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0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모양새는 그게 상쇄가 된 것처럼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이게 dy 오버 dz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되냐면 dy 오버 dz는 dy 오버 dz인데 이거를 x로 나눠줬다가 x를 곱해줬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철학적으로 틀린 개념이라고요. 나눠줬다 곱해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 이런 철학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리밋을 취하는 것에 의해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것은 델타 z분의 델타 z분의 델타 y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가 맞죠? 이건 맞아요. 이거는 안 맞아요. 이건 곱하기 나누기로 하면 이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맞기 때문에 양쪽을 리밋을 취해서 극한값을 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퀄 요거다라는 맞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과는 너무 뻔해요. 결과는 뭐가 뻔하냐면 나눠준 것처럼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 가능성이 많아요. 나눠준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외울 때는 나눠준 것처럼 변수 변환을 얼마든지 해서 해준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합성함수가 두 개인데 dy over dx 이걸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냐하면 y 프라임이니까 이걸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해요. dy over da over db db over dc 아이고야 해서 dz over dx 이렇게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조심할 것은 이때 곱해주고 나눠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극한값을 취했다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에? 결과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첫 시간에 아마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거 dy 나누기 dx예요? 아니라고 그랬죠. 왜 아니라고 말하는지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우주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이 경우에 dx는 얼마라고요? 0이에요. 0으로 나눠줬는데 그게 존재할 리가 있어요? 없죠. 존재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그렇게 나눠준 다음에 다시 원위치를 돌아올 수가 없다고요. 블랙홀에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할 때는 dy 나누기 dx라는 개념이 아니라 델타 y 나누기 델타 x인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명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나눠준 것처럼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를 구할 때 다시 갑니다. dy over dx는 dy over dz를 먼저 구하고 dz over dx를 곱해서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는 가지 말란 말이에요. dy 나누기 dx가 아니듯이 dy 나누기 dz 곱하기 dz 나누기 dx 이렇게는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려면 뭘 도입하라고요? 델타 이걸 도입하라고요. 델타 y 나누기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구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 합성함수가 나타날 때 이것 봅시다. 여기 봅시다. 이렇게 합성함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그냥 놓고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변수 변환을 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좀 여러분에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과 같이 y 이퀄 얼마가 됐습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거 그대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하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let z 이퀄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그러면 y라는 것은 z의 3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dy over dx를 구하는 거예요. dy over dz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로 끝나버리잖아요. dy over dx 그러니까 미분하라는 얘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dy over dx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dy over dz를 먼저 구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를 dz over dx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 이게 합성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방법이라고요. 지금 눈이 감기고 하여튼가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읽어내지 못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dy over dx는 dz는 여기서 구할 수 있죠? dy over dz요? 그건 뭐예요? 3z 제곱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dz over dx 구할 수 있죠? 얼마예요? 4x 플러스 3이요. 그러면 dy over dz 넣으세요.
3z 제곱에다가 dz 오버 dx가 4x 플러스 3에 곱하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z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라고 그랬으니까 3에 2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곱하기 4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합성함수로 하기를, 이것에 의해서 이 도함수라는 것은 3이니까 이걸 하나 전체로 본다, 이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럼 x의 3승, 그러니까 x의, 아까 z라고 그랬지만 그냥 x라고 바꿔도 되는 거예요. x의 3승이랬으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3의 x의 3승이니까 x가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1에 제곱이 될 테고, 미분했으니까 하나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거를 다시 한번 미분한다고요. 그 안에 걸 미분하면 2x 3승 플러스 3x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바로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오늘만 어려우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고 나서는 쉬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합성함수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y 이퀄 3 사인 x의 4승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승이니까 미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4가 앞으로 나오니까 12 사인 3승 x가 되죠.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사인 x를 미분해 준 것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x를 미분하면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예요. 그래서 12 사인 3승 x의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라는 건 별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게 어렵다 그러면, 직접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접목을 하게 되면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이 이제 합성함수라는 데 있어요. 매개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개변수라는 것은 y도 다른 변수의 함수, x도 다른 변수의 함수일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시간의 함수일 수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다시 똑같은 개념입니다. 왜 똑같은 개념이냐면 dy 오버 dx는 뭐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눠줘도 되니까. 그럼 델타 x 나누기 델타 y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델타 y 나누기 델타 t 곱하기 델타 t 나누기 델타 x로 나눌 수 있죠. 두 개 다 극한값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결국 뭐가 돼요? 요거에다가 요거 홀라당 뒤집은 것이 되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여기 델타 t가 있으니까 dt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된다? d는 안 돼요. 그러나 델타는 되지요. 델타를 가지고 리밋을 취한 것이다라고 읽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 dy 오버 dt라는 것이 있고, 요건 이렇게 하면 dx 오버 dt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x가 t의 제곱 플러스 2t가 있고 y가 2t 3승 플러스 3t 제곱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dy 오버 dx 이거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으로 주어진 것은 dx 오버 dt만 구할 수 있겠죠. dx 오버 dt부터 구해봅시다. 얼마요? 2t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가지고 dy 오버 dt 구할 수 있죠. 얼마요? 6t 제곱 플러스 6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dy 오버 dt 곱하기 dt 오버 dx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게 뭐냐 그러면 요거고,
6t 제곱 플러스 6t고 요건 뭐냐 그러면 이거분의 1이라고.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dt 오버 dx는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2t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역수관계라고. 그걸 나눠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눠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극한값이에요. 극한값. 여기서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그런 뜻이고, 여기는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t 이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이걸 나눠주는 거죠. 2t 플러스 2로 나눠주는 거. 그 오해는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나눠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리밋을 취하는 것을 그 매개로 해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dx 오버 dy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dy 오버 dx니까 이걸로 구해졌으니까 6t 제곱 플러스 6t분의 2t 플러스 2라는 게 명확하지요.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dx 오버 dt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dy 오버 dt를 구한 것에 이렇게 구해서 곱해준 거, 이렇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이 구해진다고요. 이 종류가 결국은 3개가 있는 셈이에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이 합성함수가 있고, 두 번째는 2개 다 매개 변수로 관계를 맺을 때가 있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건 음함수라는 겁니다. 음함수라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음함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x와 y의 관계가 y 이퀄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걸 갖다 가리켜서 우리는 양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함수라는 말을 쓰고 음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음함수라고 말 쓰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양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xplicit function 이런 뜻이에요. 겐또 했는데 맞았네. 이거는 implicit function 이런 뜻. implicit란 건 이거는 plain 잘 보이는 이런 뜻이고, x는 바깥으로 잘 보이는 그런 뜻이고, im은 안쪽으로 숨겨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바깥으로 잘 보여진 거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y 이퀄 x 3승 플러스 4x 플러스 5 이러면 그냥 뻔하잖아요. 그냥 y는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음함수란 건 뭐냐 하면 이게 아니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는 5다 이러면 이게 y 이퀄 뭔지 구하는 거는 한참 걸리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이런 걸 음함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함수가 저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음함수로 주어질 때는 길을 쓰고 y 이퀄 뭐라고 구해놔면 끝. 그죠? 그거 미분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그냥 음함수를 있는 그대로 놓고 미분해도 된다 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미분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저기 나온 이그젠플에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x가 있다면 이걸 구할 때 이거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y는 뭡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x니까 이것의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2x 플러스 1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음함수를 양함수로 바꿔서 구한 거고,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미분을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미분한다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결국은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걸 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뭘까요? 이게 뭐지? 그러면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써준 거예요. x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1이니까. 그리고 뒤에 거를 구하면 y니까 1이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승이니까 1 끝나고 여기에 dy 오버 dx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x를 미분하면요 1에다가 dx 오버 dx니까 이거 써줄 필요 없는 거고, 그럼 뭐가 됐어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게 y'이잖아요. y''은 0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쪽에 0이니까 미분하면 0이고, 그래서 y''은 x 플러스 1 2x군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음함수를 그대로 놓고도 미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자, 그럼 이걸 미분해 봅시다. 음함수로 미분한다 이러면 앞에 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냥 미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2x. 뒤에 걸 미분하면요? 그렇죠. 2y. 그 다음에요? y 프라임. 이게 와야 된다고요. 합성함수거니까. 아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y 프라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에? 직무유기예요. 그게 아니고 y니까 2y가 됐고, 그게 y 프라임이라고 쓰기가 좀 그러면 dy 오버 dx 이렇게 쓰세요. 여기도 좀 곤란하면 그냥 이렇게 쓰세요. 2x 이건 x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렇게 쓰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에 dy 오버 dx, 그리고 이거는 0. 오늘 미분했으면 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dy 오버 dx가 있으니까 2y 플러스 2에 dy 오버 dx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확인되죠? 이거 넘어간 거에 그 빤히 지금 쳐다보고 아주 그 노려보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럼 양쪽에 2가 있으니까 그냥 2를 날려버립시다. 그럼 dy 오버 dx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 구할 수 있죠? dy 오버 dx, 즉 y 프라임은 뭐라고요? y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은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고 싶어요? 여기다 아무것도 안 써주고 싶어요? 써주고 싶어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y가 0이 아니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다? 아니다. 이거 써줘야 돼요. 나눠주는 순간에 책임 못 질 거를 거기다 써주면 큰일 납니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아니다. 거기서는 우리 알 바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종류가 몇 개라고요? 3개 있습니다. 합성함수, 원래 합성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가진 게 있고, 음함수가 있고. 그러나 다 똑같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별 문제 없이 다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것이 바로 그런 얘기죠. 두 번째 것에서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 뒤에 거 미분하면 2y, dy 오버 dx고, 25 미분하면 0이고, 0도 0이니까 이렇게 나온다. 여기도 뭘 안 써준 거예요? 뭐라고 써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y는 0이어서는 안 된다. 0이 아니다가 아니라 0이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역함수도 결국 뭐냐 하면, dx 오버 dy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그건 뭐예요? dy 오버 dx의 역이죠. 근데 역이라고 할 때 이거 역이라고 보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된다고요? 극한값을 취한 것에 역을 취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을 취한 거니까 뭐 문제 없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적으실 때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3x 제곱 플러스 4x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쉽죠? 그러나 의미상은 극한값을 구한 것에 역수를 취했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 그거 모르면 그러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